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별이 엄마님, 하남 갈매기님, 부산 사나이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방송을 켰죠. 이제 너무 늦게 키기도 했고, 오늘 잠깐 짧고 굵게 롯데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일단 오늘 이야기할 거는 롯데의 외국인 선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부 지표까지 좀 볼 겁니다. 원래는 이제 영상으로 좀 짧은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길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언제나처럼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채팅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그 채팅 창에 나온 내용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튼 감독이 외국인 선수 두 명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보게 되면 이게 첫 번째 인터뷰인데 이제 처음 인터뷰는 개인적으로 세 명의 투수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박세훈까지 더해서 세 명의 투수입니다. 원래 잘했던 폼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스텔리에 대한 다른 대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스텔리의 변함없는 어떤 믿음을 표현한 발언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서튼 감독은 스텔리는 미국에 있을 때도 슬로우 스타트였다. 지금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도 바로 이 부분이고요.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고무적이다. 그 다음에 반지 역시 팔각도 이야기가 나오죠. 이 팔각도 얘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키워드는 스트레일리는 과연 슬로우 스타터인가? 반지는 팔각도의 문제가 맞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들도 그거에 맞추어서 자료를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사나이님 멤버십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섯 번째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방송을 자주 켜야 되는데 항상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예, 스트렐리의 최근 4년 동안의 KBO에서의 성적입니다. 2020년, 2021년, 2023년 표만 있죠. 2022년은 제외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튼 감독이 시즌 초반에 부진했다라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 슬로우 스타터였다. 그러면 2022년에는 뭐 한국에 와서 공을 던지는 데 있어서 시즌 초반부터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슬로우 스타터라는 거는 시즌 출발은 좀 부진하더라도 시즌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잘한다. 이런 의미를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022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시즌 초반, 2021년 시즌 초반, 2023년 시즌 초반 어땠을까요? 절대 스테리는 슬로우 스타터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즌 출발이 좀 늦었었죠. 5월 달에 평균 자책점이 2.70이었고 2021년도 4월 달에도 평균 자책점이 2.73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평균 자책점이 5.82입니다. 그냥 이번 시즌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시즌 초반에 어떤 이유든 간에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서튼 감독이 이야기했던 이 슬로우 스타터라는 부분은 그렇게 뭔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감독이라는 자리가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본인이
같이 가야 되는 선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선수라고 하면은 특히 립 서비스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덮어놓고 이제 선수 편을 들을 때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조금 잘 체크해서 얘기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튼 감독이 굳이 미국에 있을 때도 슬로우 스타트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4년간 스트레일리는 주 무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그 한국에 있을 때 시즌 초반과 시즌 후반, 중반, 후반을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굳이 미국에 있을 때 슬로우 스타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시간을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독 좀 까칠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스테일리가 서튼 감독의 바람대로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더 적응이 다 끝난 선수고 팀 융화도 잘 된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일리는 이렇게 어떤 슬로우 스타트 기질을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로 드릴 반지 역시 팔 각도와 딜리버리에 대한 수정을 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스포츠 투아이에 있는 자료입니다. 반지하고 스텔리에 대해서 이게 두 사람의 2022년과 2023년만 이제 추려서 왔습니다. 예, 테렌스맨님 블로그 글 잘 읽었다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블로그 글에도 소개가 돼 있으니까 제 목소리 아저씨 목소리 듣기 싫으신 분들은 예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구속, 분당 회전수, 상하 릴리스 포인트, 타구 속도, 라인 드라이브 퍼센트, 바빕 이렇게 있는데 아까 서튼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 팔각도와 딜리버리에 대한 수정. 그럼 팔각도를 한번 볼까요? 팔각도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하 릴리스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반지가 2022년도에는 170.2였는데 올해 173.5입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좀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팔각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좀 맞는 부분 같아요. 반대 같은 포인트로 봤을 때 스텔리는 오히려 릴리스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180.6이었는데 올해는 178.3입니다. 반지는 너무 사이드암으로 던지다 보니까 좌타자한테는 강점이 있는데 우타자한테 좀 많이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팔로피를 높이면서 좀 우타자 공략에도 좀 수월하게끔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스텔리는 팔 각도가 내려왔어요. 팔 각도가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팔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힘이 스태미나에서 문제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구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일리가 한국에서 던진 게 몇 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즌 후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좀 힘이 있어서 이런 수치들이 좀 더 좋게 보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튼간에 저는 지금 반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는 작년에 비해서 구속이 줄어들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팔각도를 올렸는데도 구속이 떨어졌어요. 보통 이제 팔각도를 좀 높이 팔각도를 낮추면 공의 무브먼트를 신경 쓴다. 구속 대신에 이렇게 보고 팔각도를 높이면 무브먼트보다는 구속을 좀 빨리 한다. 이런 의미인데 반지는 신기하게 팔각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당 회전수도
작년에는 2511이었던 게 올해는 2323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렇게 구속도 떨어지고 분당 회전수도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 나가는 타구 속도는 134.5에서 140.3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퍼센트도 늘어났고, 참 반지는 같은 수치로 했을 때 스트레일리랑 이제 반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선수가 다 불만족스럽긴 한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한 명을 남겨두고 한 명을 교체해야 되겠다. 그럼 넌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한 지난 방송이나 지지난 방송까지는 제가 별로 이제 의견 표현을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차라리 스텔리가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반지는 지금 조정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지 안 낼지를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될 것이, 왜냐하면 이 스트레이는 단순히 어떤 투구 지표에서의 문제는 있고 그렇지만 투구 폼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반지는 아예 투구 폼을 바꾸면서 나오는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투구 폼 조정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투구 폼이 예전으로 돌아가 봤자 작년의 반지거든요. 작년 후반기에 반지 되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고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스트레일리가 남고 반지를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호철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사흘 사흘 휴식이라는 게 이제 4일 휴식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고 부산산에 너무 쉬어도 안 좋죠. 너무 쉬어도 당연히 안 좋죠. 예. 예, 선수들이 어떤 그 본인들의 루틴, 어떤 그다음에 컨디션 조절에 대한 템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래도 좀 오히려 감을 잊어버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민님께서는 득이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아휴님께서 한 달 못한 걸로 교체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금 이어 아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반지와 스텔리 교체를 주장한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언론이나 모든 평론가,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둘 중에 누가 교체될 것 같냐라는 질문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섣부르다 혹은 좀 너무 극단적이다, 좀 듣기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만 빼시면 돼요. 뭔 말이냐? 교체 내용만 빼시면 됩니다. 그냥 반지가 2022년 대비 2023년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부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구속을 증가시키고 분당 회전수를 좀 끌어올리고 상하 릴리스 포인트, 그러니까 공을 던지는 그 높이를 원래대로 조금 낮추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타구 속도, 맞아가는 공의 속도를 낮추고 라인 드라이브 퍼센트를 낮춘다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 조정만 원활하게 해낼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배영수 코치와 그 외에 컨디셔닝 코치들, 뭐 김현웅 코치도 있고요. 이런 코치들이 달라붙어서 반지를 잘만 개조시킨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한 명은 보내고 한 명을 데리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렐리를 한번 볼까요? 스트렐리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뭐 반지와 비슷하게 떨어졌죠.
떨어졌고 분당 회전 근데 분당 회전수는 오히려 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이죠. 보통 이제 스트레리가 이제 30 중반을 넘긴 선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베테랑으로서의 관록투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뭔가 강한 공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약간 편견을 가질 수 있는데 구속은 떨어진 반면 회전수 자체는 늘어났다는 좀 이렇게 재밌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은 스포츠 투아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도 되고 PC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하 릴리스 포인트는 아주 살짝 떨어졌다. 근데 이제 타구 속도, 맞아 나가는 타구 속도 자체가 작년에는 134.4였는데 올해는 127.2입니다. 그러니까 정타로 맞아 나가는 것들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조금 별로다 싶으시면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반지하고 스트렐리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스트렐리는 그래도 괜찮고 반지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의 말씀드립니다. 스트렐리는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세부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불운하다 혹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른 이유라고 한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구력이겠죠. 볼넷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마운드에 올랐을 때 반즈보다 스트레일리가 이렇게 연타를 맞으면서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그런 위험도는 둘 중에서는 그나마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정말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스틸리의 손을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메이저리그 어지간히 좀 던지는 선수들이 다 메이저리그 올라가는 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올라간다는 기회가 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아시아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리그로 온다는 게 선수들에게는 쉬운 결정은 아닐 거기 때문에 한 6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현실론적인 지적도 많이 있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가기 전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리스트업은 해놓고 뭐 야구부장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 리스트업은 언제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은 선수 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하남 갈매기님께서 본인들이 증명해야 되는데 두 선수 사사구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 사사구 증가는 저는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제구가 나쁜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본인 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랄까요? 그 구위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는 가운데 던져도 7태면 쳐가라. 내 공 못 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선수들이 이제는 뭐 구속이 떨어진 것도 있고 좀 약간 작대기 같은 공이 되다 보니까 맞으면 크게 맞고 연타도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보더라인 피칭을 하려는 그런 약간 너무 좀 위축된 투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사구가 증가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볼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고 가운데 밀어넣다가 맞아 나가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키니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저는 사실은 그 지금 스키니님께서 일단 구속이 둘 다 너무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기록을 본 게 된 겁니다. 구속 자체가 너무 안 나온다는 게 저는 문제지 않을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주와 스트렐리마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투수들이
그러니까 뭐 신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 제외하고 기본 커리어에서 꾸준하게 구속을 유지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구속이 줄어들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망님께서 반지 바비 보면 반지도 운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바비를 보면은 이상적으로 이상하리만큼 높죠. 0.413이니까 이거는 뭐 불운 중에서 엄청난 불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불운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타구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라인 드라이브 퍼센트도 증가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바비비라는 것도 어느 정도 평균 내에 있어야 진짜 좀 어느 정도 평균 내에 있어야지 이 정도 치고는 불운했네라고 보게 되는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뭐 그냥 정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입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불운한 부분도 없지 않을 거고요. 일본 쪽에는 쓸만한 투수 없느냐라고 이제 부산 사나이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쪽에서 쓸만한 선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은 다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쉽게 선수들을 포기하는 경우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 저희는 팀이 워낙에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잘 나갈 때 부스터를 달아줘야 될 외국인 투수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그냥 좀 이런 교체에 대한 그다음에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지. 당장은 이제 일본 리그, 미국 리그에서 데려올 만한 선수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던진다 싶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그 다음 몸값도 엄청 비쌀 테고요. 임재훈님, 반지는 몸에 맞는 볼이 나오고 나서 몸쪽 공략에 어려움을 갖는 모습을 보이면서 터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신다. 근데 사실 작년에도 사사구는 다른 선수에 비해 많은 편이었는데 올해 유독 사사구 내주고 나서 위기를 자초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사구라는 게 더 몸쪽으로 깊숙하게 이걸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뭔 말이냐? 더 몸쪽으로 예리하게 던지지 않고서는 잘못하면 장타를 맞을 수 있다, 내 공이. 이런 생각으로 더 몸쪽으로 던지는 거 아닐까. 특히나 우타자에 대한 몸쪽 맞추는 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팔이 원래는 사이드암으로 나왔으니까 팔이 많이 낮춰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타자들이 봤을 때는 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팔을 좀 높이려고 한 건데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시즌 초반에 실패를 한 거고 모든 게 지금 꼬인 상태죠. 반지는. 반지 스스로도 많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공에 좀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몸 쪽에다가 그렇게 깊숙하게 넣을 필요도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몸에 맞는 공이 또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던지다가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볼볼볼 하다가 또 몸쪽 던지다가 맞고 좀 이런 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답답하죠. 경기를 보게 되면. 예, 아르케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트레버 바우어 보면 일본 부럽네요라고 하셨는데, 근데 몸값이 뭐 얼마죠? 엄청 비싸죠. 부럽죠. 스키니님 올해는 진짜 승부 걸어야 된다. 그렇죠. 뭐 그 승부의 높이가 어딘지는 몰라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천 취소로 인해서 경기를 많이 좀 덜 소화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이용하면서 최대한 땡길 수 있을 때 승리는 땡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배용수 코치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서튼 감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잡을 수 있는 경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잡겠다. 선수들을 이렇게 심하게 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런 투수 기용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한 뭐 2, 3점 차이 경기인데 7회 경기를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에 한 2, 3점 정도의 차이다. 원천스의 경기가 뒤집힐 수 있다. 그러면 투수 쪽에서는 최대한 추가 실점을 하지 않는 투수 운영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번에 한 4일인가 5일 정도 지금 비 때문에 경기를 못해서 야구에 대한 갈증은 팬들은 되게 너무 심한데 팀으로 봤을 때는 그간에 좀 너무 출석을 많이 했던 우리 불펜 투수들이 체력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투수진은 불펜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선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지 스텔리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박세웅도 참 걱정이다. 임재훈님. 어떻게든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번 기아전 때 죄송하다는 입모양 보고 참 안타까웠다. 그러게요. 그 입모양만 아니었으면은 저도 이제 뭐 좀 비판하는 글이라든지 방송을 영상을 만들었을 텐데 아 정말 그 영상 짤 보고 너무 음성 지원도 되고 그 한숨과 더불어서 얼굴 빨개져 가지고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인가요? 그 카드 뉴스로 박세웅 비판하는 어떤 기록이 하나 나왔죠. 잠깐만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잠시만요. 그 박세웅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뭐 반등을 이룬다고 그러면 그 죄송합니다라는 짤은 진짜 박세웅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오늘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박세웅이 너무 좀 이닝당 주자 허용이 너무 많다. 이런 거고요. 짤도 하필 저 어디서 저런 짤을 가져왔는지 몰라도 우리 박세웅이 이 정도로 제구가 무너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맞아서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좀 경기를 터트리는 것도 그렇게 흔한 선수가 아닌데 이렇게 제구로 인해서 도망가는 피칭 혹은 소극적인 피칭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듦을 겪는 걸 보니까 너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경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다들 이제 아실 텐데 지난번 경기 영상을 보게 되면 보통 우투수가 직구를 던지면 보통 직구라는 게 바로 똑바로 간다고 해서 직구잖아요. 근데 보면 테일링이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고 조정을 잘 했기를 바라고요. 배용수 코치가 또 고등학교 후배죠. 두 사람이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죠. 제가 알기엔 그런데 여튼 잘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선수가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다쳤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임케이님 구독하고 처음 달아보는 댓글이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박세웅 보니까 슬프다. 얼마나 속이 터질까.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스키니님이나 아유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커브 말씀하셨는데, 예, 커브라는 걸, 박세웅 진짜 커브 잘 던졌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이제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닌데 구종 한두 개가 고장 나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직구도 구속이 거의 뭐 140 후반대를 계속 찌직구는 있지만 제구가 안 되니까 참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구 하나만이라도 직구는 원하는데 잘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쓰면은 다른 이제 변화구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직구도 지금 구속만 빨랐지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원하는 대로 안 들어. 거의 지금 계속 반대 투구를 많이 하잖아요. 유강남이 앉아 있는 곳과 반대 투구. 스플리터는 또 뭐 스트라이크 거의 안 들어가고 어차피 뭐 포크볼이라는 것 자체는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던지는 공은 아니라고 해도 그렇고 그나마 제일 좋은 거는 좌타자의 몸쪽을 파고드는 슬라이더를 잘 던지는 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습니다. 박세웅의 회전 수를 한번 볼까요? 박세웅의 직구 회전 수가 2371.9입니다. 지금 팀 내에서 분당 회전 수가 가장 높은 선수가 김원중이거든요. 2776.2 이렇게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박세웅은 많이 낮은 편이고 스트레일리보다도 낮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스트레일리가 아까 2391.9였잖아요. 선발진 중에서는 나균환이 2400대고요. 2407. 그다음에 한현희가 2600대입니다. 2634. 근데 이제 박세용은 2300대니까 분당 회전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떤 거 볼까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이건 못 찾겠네요. 넘어가죠. 이 캡처를 한번 해서 화면을 띄워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캡처로 같이 보면서 얘기하죠. 이건가? 이건가? 아유, 보이시나요? 이게 어디냐면 예, 스포츠 투아이 트래킹.com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당 회전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레이브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게 뭐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스몰 샘플이어서 한 경기 좀 좋게 기록이 나오면 좀 많이 스탯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고요. 기록을 막 이쪽 저쪽에 뭐 많이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뭐 어디 가서 굳이 찾아보느냐 아니냐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죠. 여튼 이형민님께서 레이브님 오셨으니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네요. 박세웅의 부진이 일시적인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11시 반 정도에 방송을 켰고, 네, 방송을 켰고, 지금 벌써 또 12시가 됐는데요. 레이브님이 답글 남겨주셨네요. 이영미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세웅은 지금 이제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즌 이후에는 이제 군대를 가겠죠. 안타깝습니다. 아하.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순간 구독자 수가 9,7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300명만 더 있으면 10,000명이 되네요. 10,000명까지만 구독자 타령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롯데가 이제 최근 분위기 안 좋은 팀들을 만나니까 두산하고 KT 일정이죠. 저는 이제 뭐 괜히 부정 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우리 푹 쉬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이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금요일 날은 수원에 직관을 가니까 혹시라도 같이 수원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실 분이 계시다 그러면 모두 승리의 요정이 되길 바랍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나이님께서 요번 주 5승 1패 예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다 쓰시죠. 요즘 두산이 옛날의 두산이 또 아니고 KT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롯데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불펜 잘하고 있고 타자들이 찬스에서 엄청 집중력 높게 비기닝을 자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제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매번 방송 때마다 또 어느 조금씩은 언급을 하지만 수비예요. 그냥 슈퍼 플레이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만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맞은 타구 못 잡아? 그거는 오케이. 근데 정면으로 가는 타구는 다 잡아달라. 송구 조금 짧게 가더라도 숏바운드로 잘 잡아주고 일루수들 어이없는 수비만 안 해줘도 롯데는 충분히 잘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특히 시즌 초반 경기력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이럴 때 정말 이 페이스를 타려면 하위권 팀들을 만났을 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롯데 팬들 마음속에 한켠에 저도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켠으로는 불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는 항상 잘 나갈 때 어이없는 팀들한테 덜미를 잡히면서 좀 갑자기 주춤하거나 하향세로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롯데는 적어도 수비에서의 큰 어이없는 뇌절 수비 혹은 크리틱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두산과 KT 분위기 안 좋은 두 팀을 만나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 알칸타라를 만나는데 알칸타라가 우리 만나서 가장 못했죠. 물론 그때 당시 알칸타라와 지금의 알칸타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경기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40분이나 했네요. 모두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도 다들 회사 가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